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다른 세목에는 없는 신고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10%까지 됐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3%를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신고세액공제를 다 해주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신고세액공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신고세액공제가 안 되는데, 신고세액공제를 3% 받는 것보다도 신고를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20%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보다는 그걸 염두에 둔다고 보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서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신고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이제 3%를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 납부할 세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신고세액공제, 납부할 세액공제를 한번 그 산식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상속세니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락 할증 과세.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고 그러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면 이 30%, 40% 할증과세가 되는 걸 얘기하고요. 이 할증과세 되는 금액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자료 등이 징수유예. 이건 뭐냐고 그러면, 문화재 자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전승하거나 세계적인 문화라든가 그 지역 문화재 같은 데에다가 상속세, 증여세 다 과세를 해버리면 이건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정 요건에 맞는 문화재 자료 등을 서화, 골동품 이런 것들을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등록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과세를 해버리면 이 문화재 보존 자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징수유예를 해주는 거고요. 이 증여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포함되는 증여세. 그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냈는데 또 상속세 또 내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지만 과거에 냈던 세액은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이 외국에 있었다. 근데 피상속인의 거주자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다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 빼주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걸 빼주고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차 상속이 아버지가 상속이 개시돼서 10년 이내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어머니가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그 단기 재상속이라는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그래갖고 세액공제 해주는 거 있거든요. 이 세액공제를 이렇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을 포함시킨 다음에 나머지 이 금액을 뺀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그 세액에 이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액에다가 3%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이 신고세액공제는 납부는 안 하고 신고만 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납부할 세액이 3%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자 지분별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세는 대부분 한 장으로 이렇게 상속세 총액으로 신고하는데, 그걸 각자 지분별로 나눠서 상속세 신고서를 따로따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서로 불화가 있거나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신고를 따로따로 했다. 아, 이럴 때도 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신고를 한다고 신고한 금액을, 신고세액을 다 해주냐? 아,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채무라든가 각종 상속공제액을 적게 신고했다. 아,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상속세, 산출세액, 납부할세액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납부할세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납부할세액은 뭐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신고했다. 그러니까 채무를 적게 신고하거나 뭐 상속재산의 평가를 과다해가지고 이만큼 높게 과세표를 신고했다. 그럼 이거 이 높게 신고한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까지 해서 3% 이거 적용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뭐 상속재산 과다 신고한 것, 뭐 채무를 적게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과다 신고, 뭐 합법적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신고했다. 아,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세액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재산과 채무가 같은 금액이라도 순액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액법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인데 채무가 10억이에요. 그런다고 아파트 제로, 아,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평가액을 제로로 신고하시지 말고 아파트 10억, 채무는 또 별도로 10억 이렇게 해서 총액법으로 신고를 해야지 순액법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재산, 그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사전증여재산 5년 이내,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서 합산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합산신고를 안 해버렸다. 이 사전증여재산을 물론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럴 때는 이 부분도 신고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그러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느냐? 아, 이건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뭐 거주자 같으면 6개월 이내, 비거주자 같으면 9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유의할 점, 뭐 이렇게 적정하게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 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지.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상속세, 증여세,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문화부 가산세가 20%래 되니까 그 부분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저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신고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이 되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있다는 거, 이거 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